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무차별 폭로전을 펴면서 전면전에 나선 양상입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 대표라고도 합니다만은 네네. 언론에 따라서는 네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판사판 네. 이런 수준으로 폭로전에 나선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폭로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면은 뭐 무차별적인, 알고 있는 건 모두 다 털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라고 하죠, 일단은. 뭐 예. 입에 익었으니까요. 이준석 대표. 하여튼 이준석이 하는 게 지금 거의 그냥 그 말대꾸 천재. 예. 중2병 걸린 그 싸가지 없는 어떤 젊은 어떤 정치인. 그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했던 어떤 국가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지금 잘 하는 거는 내가 잘났다, 내 잘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도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성도 형편없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기자회견은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전엔 그래도 하버드 나오고 젊은 친구가 정치에 뛰어들고 공부도 과학 고등학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보냈잖아요. 일반 기성세대는 할 수 없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을 보면 그야말로 이 정치 공학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잘났다, 에고이스트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군요. 네, 근데 그 안에 내용 보면 전부 내 잘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 다 욕하고, 그리고 개인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욕했잖아요. 윤핵관 누구, 윤핵관 주장, 주장인 누구, 이런 식으로요. 호소인이라고. 호소인에 정확하게. 그래서 그 태도나 그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주 질이 낮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약간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사실은. 그 회견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래도 뭐 좀 잘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제 어떤 그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 기본적으로 역시 저는 정치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붙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대통령하고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자기 정치 생명은 지금 뭐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지지율이 지금 25%지만 100일이잖아요. 앞으로 뭐 5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창창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이 친구가 자기는 자기 정치를 이제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자신의 수준이나 어떤 미천을 드러냈다고 보는데,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미디어 나와가지고 뭐 미디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온 미디어들이 그냥 몰려들고 뭐 회견하자 그러고 인터뷰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진보 좌파 미디어들은 아주 살판났죠. 네, 그래서 뭐 유튜브 뭐 종편 뭐 공중파 뭐 아무데나 다 나가가지고 지금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해야 될 말이 있고 알아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고, 자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자기가 좀 억울해도 어떤 시간을 갖고 좀 이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싸가지 없는 이 말대꾸 천재 같아요. 말싸움 천재.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 게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고 이렇게 디베이트 하는 게 아니고, 왜 어릴 때 우리 말싸움 하면 뭐 어떤 매너나 방식에 관계없이 말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거 보면요, 이게 내용이 참 진짜 안 좋아요. 질이 낮아요, 아주.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일단 그 대통령 독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독대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황으로 볼 땐 좀 독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뭐 딱
단호하게 부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나 이렇게 저는 약간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대화가 오간 거예요. 저는 이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이때 그 창구 대통령실과의 창구가 누구였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민정수석이 아니겠나 싶은데, 근데 하여튼 뭐 거기하고 연락을 하면서 정무수석이었죠. 그러니까 정무수석 말이에요. 네.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정무수석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반응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저녁은 안 먹었지만 독대는 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이제 만난 적도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단호하게 이제 부인한 거예요. 예. 이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것들을 고려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인발부 돼가지고 이제 뭐 독대를 했다더니 이렇게 하면 특히 그때가 징계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거든요. 그 더군다나 이준석 측에서 썩 흘린 게 만천회동까지 한 것처럼 흘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뭔가 말이 오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이준석이 그걸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완전히 다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자기를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작전, 공작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내용을 다 까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의 어떤 그 포지션이 당무에는 자기가 뭐 아주 인발부를 이제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뭐 구도를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에 만나서 뭐 저녁 먹고 독대했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미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 대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안에서 논의해가지고 이걸 단호하게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한 것 같고, 이준석도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보면은 그 너희에게 맞추겠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미 사실은 거기서 뭔가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실 정리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해놓고 지금 지나가지고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야비한 거죠.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고, 설사 이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고 배신당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보고 이제 그 까야 되는, 말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뭐 기회 왔다고 지금 막 떠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공중파나 신문에서는 이 XX, 저 XS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이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준석 하는 거 보면은 뭐 당신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뭐 후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참 속이 부글부글하겠구나. 중대한 시점에 가출을 하지 뭐 걸핏 하면은 공격하고 나서지 거기서 어깃장 놓지 하니까 사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홍보본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홍보 예산을 수백억의 당 홍보 예산을 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일 안 하고 갑자기 지방으로 가버리고 보이콧하고 뭐 2번이나 튀어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뭐 대통령 후보도 사람인데 사석에서야 이 XX 저 XX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씨가 기가 막히게 한마디 해놓은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겉으로는 사실은 정치 초보고 당의 이제 메커니즘 또 여의도의 메커니즘 잘 모르니까, 그때 TBS도 이제 계속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윤 대통령 당시 이제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가 어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약간 아버지 뻘이죠. 나이 좀 든 아들뻘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냥 계속 공대하고 예우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피상적으로는 서로 예우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안 좋았다 하는 걸 이제 사실 자기도 약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발언이 있었다는데 사실은 뭐 친한 사람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여하간 하여튼 이런 거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윤핵관이 자기를 공격하게 하는 암시로 지령으로 이거를 이제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이 찜소 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대통령과 이제 이준석의 어떤 막구도 같은 걸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이 성공하는 건 좋다 그러면서 뉘앙스를 남기면서 이제 약간 장난질 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지금 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조금 전에 보니까 그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가가지고 그 강신업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이제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접견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계속 이제 그 윤석 제명 이제 청원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 강신업 씨가 왜 이 저 팬클럽 회장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것도 이상하다 하고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싸잡아서 공격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금 뭐 그 정치권에 있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마구 이제 지금 흘리고 또 윤핵관을 공격하고 지금 뭐 전방위로 붙는 거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종의 전면전, 결별 선언을 확실히 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그 말씀하신 대로 여지를 뒀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일체 반응을 안 하니까 윤 대통령도 결심을 확실히 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는 그렇다면 좋다. 이판사판이다. 한번 붙어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 내외에서 주도권 경쟁을 내가 벌이겠다. 대통령하고 지금 맞먹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잘 안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 지형이 아직은 이제 약간 그 진보 진영이 유리하잖아요. 예,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제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공영 언론사는 여전히 이제 특히 방송 쪽이 그렇죠. 언노련이 상당히 이제 잡고 있고 그리고 한겨레 경향이나 진보 성향의 이제 신문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들 또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언론에 노출될 기회는 엄청나게 잡았어요. 지금 잡았고. 그렇죠. 그런 걸 잡아서 자기한테 그 미디어 스포트라이트가 오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이제 역량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싸움 역량.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안에는 그 이준석의 메시지 안에는 큰 울림이 있는 국민하고 공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까고 그냥 뭐 폭로하고 욕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뒤통수 치고 뭐 전부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이준석 말이 맞네 이런 공감에 공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잠시 반짝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준석의 그 목소리도 이제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외곽에서부터 홍준표라든지 또는 뭐 나경원이라든지 김형호 씨라든지 전역, 전우원. 전역, 전우원 워낙 글이 날카로워가지고 이준석하고는 면도칼 같잖아요. 그래서 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촉법소년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까 저희도 중2병 걸린 것 같아 그러고 지금 말대꾸 이거 똑같은 흐름 속에서 얘기를 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뭐 좀 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당은 안 하고 당내에 남아서 계속 내부 투쟁을 하겠다, 내부 총질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하나는 당원 가입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무슨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당원들 이재명가 하고 있는 그 개딸 뭐 플랫폼 비슷한 거 하나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지세를 넓히는 거가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가 끝나면은 전대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전대를 치를 텐데 그게 이제 빨리 할지 어느 늦게 할지 그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경우 본인이 직접 출전하든가 그 얘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은 윤핵관을 전부 은퇴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할 사람이 있다. 그게 자기 대타. 김웅이라든가 또 하태경. 모르죠. 또 유승민이가 직접 나설지도.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경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윤핵관과의 정면 충돌이 네. 정면 대결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그 이준석의 의제 설정 중에 하나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는 윤핵관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을 비판해 주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 자체가 여의도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는 이제 상당히 좀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여의도의 관리 대행 같은 걸 해놓았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씨나 이제 장제원 씨나 이 두 의원이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면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거, 그거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 10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정치 감각은 있거든요. 구도를 만든 거죠. 프레임 짜고 그런 거 아주 잘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프레임을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청년들 또는 당원들을 많이 가입해가지고 당의 틀을 바꾸겠다. 당원들 구조 전체를 다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으로서 오래된 정당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문제는 물론 많지만 그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0.73% 거의 어려운 정권 교체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구도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 바뀌었고 통상 1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바꾼 것은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실정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모든 게 모자라는데도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이 뭐 당을 다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자연사퇴 제안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 이런 것도 막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사님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대담하면서 정치력이 발휘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준석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는 먼저 다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자체가 국민의힘 당과 또 그 윤 대통령의 어떤 통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미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라 했는데 그는 뭐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을 바로 그냥 저격하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자기를 이제 흔들기를 한다 그러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점수도 지금 말이죠. 25점. 그 여론조사 점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사실 너무 도를 넘어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비판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뒷담화 하려면 들키지나 말지. 이제는 다 틀렸어. 이제는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 아니면 대통령 뭐 하기 힘들어.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가 진짜 막장으로 뭐 일부 패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당랑거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막말 떼쓰기 하는 거 참 딱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실패한 젊은 아이콘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의 폭탄을 터뜨렸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들이. 근데 지금 이분들은 다 당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국회의원들 당에 있는 실질적으로 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입을 언제까지 다물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권성동 씨나 이제 장제원은 지금 윤핵관으로 몰려 있고 윤핵관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권성동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한다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이준석하고 싸우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다른 이제 그 당의 의원들도 직접 맞대응을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준석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냥 내비두자. 네. 제 풀에 꺾일 때까지. 그런 예, 그러고 있는 느낌이 일단 있고. 그럼 이제 대통령실도 사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뭐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단호하게 결심하고 대통령이 직접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자기 당을 불태우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그 사실은 자기 당에서 그 저 만들어낸 대통령을 그냥 마구 욕하고 그 다음에 온갖 지금 이준석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모든 통화를 사실은 다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걸 막 녹음 공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가 사실은 이 정치판에서 이준석하고 통화하고 그 다음에 녹음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공개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준석이 녹음했다고 다 공개해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면 이게 지금도 사실은 녹음 공개만 아니지 예. 대통령실하고 오갔던 얘기, 제안들, 정치의 어떤 다 공개한 거죠. 다 공개해버린 예.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독대했던 것까지 예.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저 폐륜 정치, 뭐 촉법 소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면목을 다 드러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실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작심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마련해가지고 정면으로 그냥 너무나 단호하게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준석을 확실하게 비판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약간 거리를 두면서 잠깐 시간만 지나가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당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이 사건이 한참 최고위원회 싸울 때 배현진 의원이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붙고 뿌리치고 막 이렇게 돼서 물론 그게 이제 뉴스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싸우는 모습이 그렇지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붙으니까 나름대로 또 구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그 당에서도 많은 젊은 의원들 또는 뭐 또 당의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좀 나서서 이 제동을 좀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17일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도 이준석의 그런 난사가 계속된다면은 무차별 난사가 아마 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한 제명 징계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해당행위 중에 해당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에서 지난번 뭐 성상납 그 무마 사건 그거과는 별개로 다시 징계유를 열어갖고 지금 6개월 징계에다가 거기에 해당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명 처리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 뒤에 또 좀 시끄럽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리고 지금 비대위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 비대위가 리더십을 지금 발휘할지 안 할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비대위는 뭐 서로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바는 있지만. 빨리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신속하게 정말 진짜 탄핵의 강을 건널 게 아니고 이준석의 강을 빨리 이제 건너가서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지. 여기 지금 이런 뭐 정신 나간 지금 젊은 친구 지금 뭐 완전히 좀 정신 나간 친구 같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한테 뭐 묶여가지고 국가 전체가 발목을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비대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연 비대위원들이 누가 될까 이게 관심사인데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네요. 이 당연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고 지금 정책위원장 성일종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3명이고 나머지는 6명이죠. 네네. 그래서 원내 2명하고 원내 4명이죠. 이번에 발표된 사람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적어놨는데. 지금 원내는 엄태영 의원, 제천 당양,
그리고 전주혜 의원, 법사위에서 아주 투쟁력을 발휘하고 있죠. 비례대표고, 정양석 전 의원, 재선 의원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주기환,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분이죠.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또 한 분은 최재민, 아마 36세 같아요. 84년생. 84년생이니까 청년 몫으로 강원도의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의원으로 있는 이소희, 세종시의원, 여성목도 되고 아마 조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입니다. 이대 나와서 경북대 로스쿨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 여성특보, 청년보좌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뭐 전주의 의원이 눈에 띄고요. 뭐 역시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가 전문가를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역량 발휘하게 하는데 저는 여러모로 잘했어요. 사실은 지난번 뭐 여러 가지 청문회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잘했고 또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이제 수행하면서 대변인 역할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눈에 띄고요.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20년 인연이 있는 그 수사관 출신인데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해서 여기 들어가서 아무래도 뭐 대통령하고 잘 소통할 수 있겠죠. 구조는. 그 외에 근데 이제 이소희나 젊은 분들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대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 의원도 이게 개혁 혁신관리형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의 어떤 이제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당이 제대로 된 어떤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익집단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도 혁신해라는 이제 수요가 있고 사실은 그 요구에 어떤 붙어서 이준석이가 거기에 이제 뭐 약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대위가 이런 이제 당에 대한 혁신 요구 이런 것도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인맥 가지고는 그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재선이라든가 좀 삼선급을 대표하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좀 들어왔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초선 의원만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양석 전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원외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은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 시스템, 이 인력 맨파워를 가지고 개혁과 혁신을 담보해 내겠느냐 그런 의문은 드네요. 그래 빨리 이렇게 이 시스템이면 그러니까 이제 빨리 혁신보다는 빨리 그냥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이 제대로 된 당 대표를 뽑고 그리고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맨파워를 가지고 5, 6개월을 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길죠. 이거 너무 긴 것 같습니다.